내란 공범 생중계 언론. 혹시 내란 지지하는 것인가? 김성재 에디터. 윤석열 내란 범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지도 수사를 받지도 않고 있다. 내란 동조 세력인 한덕수와 국힘당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을 막아 집권 유지를 획책하고 있다. 극우 세력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라는 궤변을 곳곳에서 퍼뜨리고 다닌다. 2차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경제와 외교 안보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한겨울에도 광장에 모여드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언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윤석열 일당이 일으킨 내란 범죄의 실태와 진상을 신속하고 낱낱이 밝혀내 공개하는 게 최우선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지자 동조자들이 2차 내란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국민 여론을 모아 한시라도 빨리 헌정 질서와 국정이 바로잡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눈을 의심케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동조자 지지자들의 황당한 궤변과 거짓말을 그대로 생중계하면서 퍼뜨리고 있다. 시민들의 윤석열 탄핵과 처벌 촉구 주장과 나란히 보도함으로써 마치 이것이 하나의 논란거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윤석열 지지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고 선동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윤석열은 전 국민과 전 세계가 TV와 유튜브로 보는 앞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한 내란 현행범이다. 내란 범죄는 형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만으로 처벌하는 최악의 범죄다. 극형에 처하도록 한 내란 범죄로 인해 지금 이 나라는 혼란에 빠져 국격과 신뢰도마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윤석열 내란 수괴 동조자 지지자들의 주장이 마치 무슨 근거나 일리가 있는 것처럼 전달하고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일 석동현 변호사 발언 보도다. 윤석열의 40년 직이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공식 변호인이 아닌데도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의 입장이라며 윤석열이 체포해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조선일보, KBS와 같은 친윤 어용 매체는 물론 국가기관 통신사이자 언론 도매상이라는 연합뉴스와 수많은 주류 언론들이 생중계했다. 석동현 씨의 말은 극형에 처해질 내란 수괴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경고용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그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있다. 그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 윤석열은 지금은 수사도 탄핵도 받지 않겠다는 듯 시간을 끌고 있다. 석동현 씨가 전한 윤석열의 입장은 그저 범죄자의 변명이고 거짓말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거짓말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가?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이나 연쇄 살인범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중계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것뿐이 아니다. 극우 망상 집단에 불과한 전광훈과 그 지지자들이 광화문에 모여 떠드는 황당하고 위험한 주장을 주류 언론들은 따옴표를 붙여 보도하기에 바쁘다. 그는 22일에도 계엄령은 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호도하더니 전세방을 빼서라도 윤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며 내란 수괴 지지 선동을 했다. 뉴시스, 뉴스원,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이데일리 등이 이 발언을 그대로 따옴표 처리해 보도했다. 일부 주류 매체들은 비상계엄 이후 전광훈이 태극기 부대를 동원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때마다 이를 중계방송해왔다. 국가기관 통신사 연합뉴스는 윤지지 보수단체 광화문 집결, 태극기 들고 탄핵 반대 라고 보도했고 헤럴드 경제는 윤 대통령 탄핵 무효, 전광훈 엄마부대 다시 뭉쳤다. 문화일보는 전광훈 총선 부정선거 확신한다. 대선은 부정선거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일주일 전 내란 주범으로 구속될 감옥에 있는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내란 수사가 내란,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기도 했다. 뉴스원이 보도한 경제통 한덕수,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경제 살리기 총력. 기사도 헛소리 같은 관급 기사다. 비상계엄 내란에다 2차 내란으로 망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총력으로 회복되겠는가? 총리실 발표만 듣고 내란 가담자를 미화하는 의도의 기사일 뿐이다. 지난 2020년 11월 미국에서는 주요 방송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계를 거부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NBC 앵커는 대통령이 거짓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끊어야 한다며 중계를 중단했다. ABC, CBS 등 다른 주요 방송들도 같은 이유로 방송을 하지 않았다. 극우 성향이자 친트 방송인 폭스TV는 중계 방송을 했으나 곧바로 앵커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부정 의혹에 관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정치인이나 고위직 유명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지 않는 것, 이것은 사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은 따옴표 저널리즘 혹은 받아쓰기 저널리즘에 빠져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 따지지 않고 쓴다. 심지어 뉴스 가치가 없더라도 선정적인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보도해왔다. 진위 여부는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또 그것을 마치 정파나 진영 간의 중립이라고 생각해왔다. 착각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내란 상황에서 이런 보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 내란 수괴나 그 일당, 동조자의 거짓말과 선동이 극우 세력을 자극하고 선동하기 때문이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지금은 비상국면이라면서 민주주의 재난위기에 걸맞은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선동을 대국민 담화로 여기도록 단순 중계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같은 취지의 논평을 내고 언론의 내란범 받아쓰기를 개탄했다. 민변은 언론은 내란 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 제목의 성명에서 받아쓰기 기사들은 현재와 같은 체제 위기 상황에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며 이러한 보도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내란을 합리화 내지 비호하고 내란 세력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하여 이들 내란 세력의 발화가 수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추종자들에게 무리한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다는 각종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이 여전히 공포와 스트레스에 질려있는 현 상황에서 관성에 젖은 언론의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는 사실상 내란 선동의 길을 터주는 몰지각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와 민변의 내란 세력 받아쓰기 생중계 보도 비판 성명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체제 위기와 국민 분노 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데도 언론이 받아쓰기와 기계적 중립이라는 고질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과 그 이후 2차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의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내란 세력 받아쓰기 생중계를 중단해야 한다. 과거 전두환 군사반란을 찬양했던 매체와 기자들의 부끄러운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동조 기자와 매체라는 낙인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도 괜찮겠는가?